보수 진영의 잠재 대선 후보군 중에 황교안 대행이 유일하게 두 자리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얼마만입니까? 한때 거의 매주 인터뷰하고 지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잠재 대선 후보로 다시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독고다의 홍반장이라는 별명도 만들어드렸는데, 네. 새누리당 대표까지 되셨다가, 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금방 쫓겨나신 게 벌써 5년 전입니다. 5년이 됐어요. 네. 그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사표 내고 나왔죠. 쫓겨난 거죠. 그렇죠. 예, 쫓겨나셨죠. 합시다. 되돌아보면 예. 이 소위 친박으로부터 쭉 당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 지사님은? 그래왔죠. 예, 쭉 당해 오셨죠. 예. 네. 그때 5년 전에 이제 대표에서 금방 쫓겨나신 후에 제가 정치인 홍준표는 이렇게 끝이 나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종편 같이 하자고 몇 번이나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예. 방송 한때는 있었죠. 예, 방송인으로 거듭나겠다며.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선 주자로 이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홍준표 흥망상쇠 제가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는 건데. 네네. 그러다가 이 성완종 사건으로 1심은 유죄를 받았다가 최근에 2심 무죄를 받으셨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돈은 진짜로 안 받으셨어요? 그거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는 것인데.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만약 그래 물어보면 예. 내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저선 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사법제도가 있는 한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또 민주국가의 제도겠죠.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만은. 김어준 씨가 자꾸 그래 물으면. 예. 나중에 내 저선 가서 성완종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니, 그렇게 말고, 제가 그 지사님을 오랫동안 잘 알아왔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도 저를 잘 아시고. 그냥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안 받으신 건가요? 네. 네.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건 대선 출마할 수도 있는 마당에 직접 본인 입장을 밝혀주긴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1심 때 법정 출두하면서 아주 짧게 이게 다 업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이 사건 처음에 1년 10개월 전에 문제가 될 때 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검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단죄를 했죠. 그리고 정치하면서 상대방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 업보를 치르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항소심 무죄 판결 나면서 내가 쌓은 업을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가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한테 예전에 이제 검사하면서 피의자를 험하게 다뤘다든가 정치하면서 상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든가 이런 업보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처 주지 말고 정치하자 이런 성찰, 다짐 이런 이야기였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건드리면 또 달라지겠죠? 아니 근데 그래놓고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런 표현을 또 왜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이야기하길래. 그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업보를 말씀하시는 분이 또 왜 상처 주는 표현을 다시 하셨냐고요. 나를 건드리니까 그렇지. 안 건드리면 내가 그 이야기 할 이유가 없지. 아니 업보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또 다른 업보를 그렇게 대선을 지금 언급하는 마당에 다시 쌓기 시작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예. 아니 자기들은 그런 그 자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나한테 그걸 갖다가 시비를 거냐. 예. 그냥 시비 걸지 마라 그 뜻이죠. 예. 울컥하신 거죠. 그렇지 기분 나쁘지. 아니 제가 오늘 처음 통화할 때 느낀 건데 예전보다 말도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업보를 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렇게 조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가능하면 좀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한국 정치판이라는 것은 워낙 뒤집어 씌우고 공작하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또 그런 식으로 공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말은 다 업보까지 말씀하신 분이니까 내가 내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아서 욱해서 그랬다. 그러고 나서 그 발언은 사과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걸 사과를 해. 자기들도 지금 그 민주당이라는 그 사람들은 97년도, 2002년도 병풍 공작으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재판도 공작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자꾸 시도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네, 알겠습니다. 고집은 예전부터 대단하신 분인데 하여튼 사과를 안 하시겠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좀 무능하지요. 그냥 딱 단순히 무능하다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까? 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를 한 20여 년 같이 해봤는데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최순실 같은 허접한 사람하고 또 그 사람한테 이용됐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이지 꼭 위법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능 옛날에 중국 진나라 시절에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32년 만에 망합니다. 진시황이요. 예. 진시황 아들 호해 시절에 망합니다. 진시황이 죽고. 근데 거기에 망하는 죽음이 조고라는 황관이 있습니다. 시대에 국정농단을 냈던 조고라는 황관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는 한 2년을 거치면서 2년 후에 이 정부의 조고라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한테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친박의 조고는 누굽니까? 난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데요? 몇 명이라고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게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무능하니까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무능했고 그리고 친박 주변의 몇 인물은 환관 조고에 해당될 인물이다. 아니 조고 같은 인물이 있다. 그 정도로 하십시다. 한 명 이상입니까? 네, 그것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 또 여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은 조고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능하지만 무능이 사법적 소추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무능했다고 하는 프레임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그 박 대통령도 이제 좋은 정책이라서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예. 근데 대통령은 본인이 펴는 정책이 뭔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의가 없다고 봐줘도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으니까 이게 과실 정도지 과실. 이게 단순한 무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은 그리고 그냥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잖아요. 형사적으로. 근데 예. 거기 과실로 처벌하는 범죄는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여쭤볼게요. 예. 거론된 모든 범죄는 과실은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최순실을 추천한 민간인 2명을 안종범 경제수석을 시켜서 KT 회장에게 전화해서 KT에 취직시켜준 사건 이건 아시죠? 그거는 내 언론을 통해서 안 봤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보직을 처음엔 취직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보직을 광고 담당으로 변경하라고 또 경제수석을 시켜서 KT 회장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KT 회장에게 최순실 광고회사를 자격도 안 되는데 KT 광고회사로 선정하게 해요. 그래서 최순실을 추천한 2명이 KT 내에서 최순실 광고회사에 KT 광고를 몰아줍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안정범 수석도 인정했고 안정범 수석 다이어리도 나오고 그런데 대통령이 민간인 기업에 보직을 정해서 취직시킨다. 그리고 나서 광고회사를 그 광고 담당으로 시킨다. 이거는 어린애도 아니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기업 광고를 최순실 회사가 먹겠죠. 도지사님이 검사 시절에 이런 거 그냥 모르고 그랬다고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선출직인데 예. 선거 때 도와준 사람 그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문제는 법원의 별도의 판단 또는 검찰의 별도의 판단이 있겠지만은 그 자체만으로 비난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지금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예. 정권 잡던 과정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꼭 범죄로 몰아서 단죄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범죄가 된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이권을 이해한 건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 정도 구도면 야 이렇게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정해주면 그리고 그 광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지.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지사님 아니 뭐 검사 시절에 이거 그거는- 몰랐다고 하면 믿어주시겠어요? 아니 내가 검사를 그만둔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25년이 됐는데 뭐 나 이번에 내 당해보니까 검사 그 문제가 큽니다. 내 옛날에 검사할 때는 나는 천민 검사를 했는데 예. 뭐 밑바닥 검사를 하고 했는데 요즘 내가 당해보니까 검사가 이거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사건을 만드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 죽으면 내 아들들한테 형고 검사 부군신이로 지방을 써라. 그래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사건 당하고 난 뒤에 내 두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밖에 나가서 너가 아버지 검사했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이야기. 검사가 변했어요.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검사할 때는 검사는 바른 일만 했지요. 다른 일만. 그리고- 자 그러면 지사님 이번 특검 수사는 그럼 검사에게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검 수사는. 원래 특검은 그거는 그 정치 검사입니다. 네? 특검이 순수 사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임명된
일종의 정치 검사들인데 이번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잘잘못을 떠나서 여론에 따라가는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검보다 오히려 검찰 특수본이 더 올바른 수사를 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특수본은 나는 저거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특수본이 나왔습니까? 예. 특수본에서 기업 사람들은 피해자로 봤습니다. 그때는 피해자로 근데 봤죠. 특검에 가자마자 그게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을 했습니다. 공범이 됐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증거 또는 수사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론에 따라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특수본이 오히려 더 올바로 수사했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근데 특수본도 제대로 수사 못했죠? 안 했죠? 도지사님이 1년 반 전에 성완종 사건으로 기소될 때 지금 검찰대로 정치검찰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치검찰이라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아니 기사에 그래 정치적이었다. 예. 그렇죠. 그 결론은 정치적이었다는 건데 예. 그거는 그 성완종 리스트는 나중에 한번 재수사해 볼 기회가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만 그거는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선 자금 문제입니다. 대선 자금 문제인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다 보니까 내 사건하고 이완구 사건은 대선 자금이 아니죠. 하나는 경선 자금으로 만들어 놨고 하나는 선거 자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좀 결론을 낼 때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수사가 아닌가. 내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따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검이 정치적이라고 하시니까 검찰 원래 특검은 정치권에서 임명을 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안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또 다른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래적 그 본질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헌법책에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순수 사법기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에서 다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론을 할 때는 정치적인 판단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신청한 것도 정치적 편향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대답하면 예. 또 확작직걸 하기 때문에 그건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대답하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러면 특검은 계속 정치적 하셨는데 그러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정치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장 발부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내 보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 앞에 반대단체자들이 그 천막을 치고 영장 발부한 기각한 그 판사를 성토를 했어요. 예. 천막을 쳐놓고. 예.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출퇴근하면서 그걸 볼 것 아닙니까? 예.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천막 때문에 말하자면 발부했나요? 아니 난 꼭 그런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재판을 여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박 단체도 거기 앞에서 집회 많이 합니다. 똑같죠. 똑같죠. 재판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양진영의 집회와 시위도 이게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앉아서 여론으로 재판하고 여론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이게 인민재판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하에
정당한 사법권이 독립이 보장되는 그런 재판이 됩니까? 사법부도 그래서- 인민재판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죠. 김어준 씨는 그런 식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그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떴는지 모르나. 그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지금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인터뷰 하신다면서요? 요즘 인터뷰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아니, 내가 인터뷰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잘 안 합니다. 네. 김어준 씨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네. 그 김어준 씨하고 지금 뭐 몇 년 지났죠? 그러니까요. 인터뷰 참 많이 몇 했어요. 년 지나서 내가 라디오 인터뷰는 김어준 씨하고 내가 그 2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에요. 5년 만에. 앞으로도 저희 아니 방송하고만 해주세요. 다른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안 했다니까. 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김어준 씨라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어준 씨도 그 지금 아마 재판 받고 있죠. 힘들 거요. 한번 받아보소. 자, 도지사님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꼭 한번 출연해 주시고 대선 출마는 아직 확실하게 결심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좀 더 이따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출마를 안 하게 되는 조건도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의 결론이 어떠냐에 따라 아니면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 그거는 내가 지금 오늘 아침은 이건 답변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꼭 그래 답변을 요구하면 그게 이제 김어준 씨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도지사님은 그럼 누구 눈치 보고 사셨어요? 답변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요구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안 하실 수도 그거 있냐고요. 답변 잘못하면 예. 그것도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안 하실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니 하고 안 하고 그건 나중에 하자니까. 나중에. 그리고 방송 진행 잘하시고 저는 김어준 씨를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세상에 저래 마음대로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살아도 참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신이 드실 때 나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인터뷰에서 그 확신은 뭘 판단으로 보고 가십니까? 아니 예. 저는 느낌? 초상집에 예. 상주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아하. 예. 될 때 나온다. 그거는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이 설 때 출마 결심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초상집에 상주되기 위해서 출마 결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확신은 뭘 근거로 내리실 겁니까? 느낌, 지지율, 탄핵의 결과, 그 다음에 가족 회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는 자기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혼자 하죠, 그냥. 그렇죠. 예.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뭘 보시고 할까? 여론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가요? 지금 여론은 옳게 형성된 여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하간 그건 알겠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근거가 뭐냐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은 좌파 강풍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럼 지지율은 아니고. 영답을 잘하네요. 영남 지지율은 어떠세요? 영남 지지율을 근거로 할 것이다. 아니 꼭 그것보다도 예. 제가 판단을 해보고 예. 결심이 서면 그때 내가 김어준 씨한테 제일 먼저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지사님하고 정치적 교집합이 없었지만 항상 친하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네. 교집합도 있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교집합을 찾아본 적은 없는데 한 번도. 마음대로 자기 결정을 하고 그건 정치적 교집합. 과감하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비슷할 거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건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아니, 정치적으로 한 과감하게 번도 세상을 산다는 거.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예. 예. 정치적으로 한 번도 교집합은 없었어요. 자, 이건 어떠십니까? 예. 출마하시면 황교안 대행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본인과 황교안 대행을 정치적으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황 대행하고는 제가 뭐 비교를 하거나 해본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황 대행은 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 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상대로 볼 때, 라이벌로 볼 때, 라이벌이 됩니까? 저는 황대행을 단 한 번도 라이벌이나 정치적 상대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에이,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관료고 관료.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그거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길 자신이 있으신 거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원래 잘 하시면서. 야권에서 가장 강한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준으로? 저는 그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 생각해 본 일 없으시다고. 예.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서 대결 상대로는 어떻다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끝까지 나오겠죠. 그거는 중도의 대표로 나올 것이고 좌파의 대표로는 문재인, 심상정 정도가 아마 나올 것이고 우파에서 또 한 사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은 사자 구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좌파의 두 분, 중도의 안철수, 우파의 한 사람 이렇게 되면 대선은 사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 상대하기에 가장 강한 후보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대선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간을 쭉 보실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으세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유승민, 남경필 의원은 본인의 적수가 됩니까? 보수에서? 에이, 그거는 제가 지금 그분들 상대로 하는 정치는 안 하죠. 상대가 안 되는군요. 아니 상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 프렌들리한 사람인데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는 안 하죠. 지사님 오늘은 맛배기만 했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짧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번에는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서 1시간 정도 빼주세요. 그래 합시다. 방송 인터뷰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지사님. 재판 잘 받으십시오. 그 힘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였습니다.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처 주지 말고 정치하자 이런 성찰, 다짐 이런 이야기였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건드리면 또 달라지겠죠? 아니 근데 그래놓고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런 표현을 또 왜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이야기하길래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업보를 말씀하시는 분이 또 왜 상처 주는 표현을 다시 하셨냐고요. 나를 건드리니까 그렇지. 안 건드리면 내가 그 이야기 할 이유가 없지. 아니 업보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또 다른 업보를 그렇게 대선을 지금 언급하는 마당에 다시 쌓기 시작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아니 자기들은 그런 자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걸 갖다가 시비를 거냐. 그냥 시비 걸지 마라. 그 뜻이죠. 울컥하신 거죠. 그렇지. 기분 나쁘지. 아니 제가 오늘 처음 통화할 때 느낀 건데 예전보다 말도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업보를 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조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가능하면 좀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치판이라는 것은 워낙 뒤집어 씌우고 공작하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그런 식으로 공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말은 다 업보까지 말씀하신 분이니까 내가 내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아서 욱해서 그랬다. 그러고 나서 그 발언은 사과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걸 사과를 해. 자기들도 지금 민주당이라는 그 사람들은 97년도, 2002년도 병풍 공작으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재판도 공작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자꾸 시도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예, 알겠습니다. 고집은 예전부터 대단하신 분인데 하여튼 사과를 안 하시겠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좀 무능하지요. 그냥 딱 단순히 무능하다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까? 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를 한 20여 년 같이 해봤는데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최순실 같은 허접한 사람하고 또 그 사람한테 이용됐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이지 꼭 위헌 위법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능. 옛날에 중국 진나라 시절에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32년 만에 망합니다. 진시황이요. 예. 예. 진시황 아들 호해 시절에 망합니다. 진시황이 죽고. 근데 거기에 망하는 주범이 조고라는 황관이 있습니다. 예, 시대에 국정농단을 냈던 조고라는 황관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는 한 2년을 거치면서 2년 후에 이 정부의 조고라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한테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친박의 보수 진영의 잠재 대선 후보군 중에 황교안 대행이 유일하게 두 자리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전화 연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얼마만입니까? 한때 거의 매주 인터뷰하고 지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잠재 대선 후보로 다시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독고다의 홍반장이라는 별명도 만들어드렸는데 네. 새누리당 대표까지 되셨다가 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금방 쫓겨나신 게 벌써 5년 전입니다. 5년이 됐어요. 네. 그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사표 내고 나왔죠. 쫓겨난 거죠. 그렇죠. 네, 쫓겨나셨죠. 합시다. 되돌아보면 예. 이 소위 친박으로부터 쭉 당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 지사님은? 그래왔죠. 예, 쭉 당해오셨죠. 예. 예. 그때 5년 전에 이제 대표에서 금방 쫓겨나신 후에 제가 정치인 홍준표는 이렇게 끝이 나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종편 같이 하자고 몇 번이나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예. 방송 한때는 있었죠. 예, 방송인으로 거듭나겠다며.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선 주자로 이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홍준표 흥망상쇠 제가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는 건데. 네네. 그러다가 이 성완종 사건으로 1심은 유죄를 받았다가 최근에 2심 무죄를 받으셨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돈은 진짜로 안 받으셨어요? 그거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는 것인데.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만약 그래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저선 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사법제도가 있는 한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또 민주국가의 제도겠죠.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만은. 김어준 씨가 자꾸 그래 물으면
나중에 내 저승 가서 성완장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니 그렇게 말고 제가 그 지사님을 오랫동안 잘 알아왔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도 예, 저를 잘 예. 아시고 그냥 그래서 그냥 단독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안 받으신 건가요? 예. 네,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건 대선 출마할 수도 있는 마당에 예, 직접 본인 입장을 밝혀주긴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 1심 때 법정 출두하면서 아주 짧게 이게 다 업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이 사건 처음에 1년 10개월 전에 문제가 될 때 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제가 생각을 하셨어요? 검사를 하면서 예. 많은 사람을 단죄를 했죠. 그리고 정치하면서 어, 상대방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 업보를 치르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항소심 무죄 판결 나면서 내가 쌓은 업을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가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한테 예전에 이제 검사하면서 피의자를 험하게 다뤘다든가 정치하면서 상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든가 이런 업보를 받고는 누굽니까? 난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데요? 몇 명이라고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게 그런데 예.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무능하니까 예.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무능했고 그리고 친박 주변의 몇 인물은 환관 조고에 해당될 인물이다. 아니 조고 같은 인물이 있다. 있다. 막 그 정도로 하십시다. 한 명 이상입니까? 네, 그것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 또 여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은 조고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능하지만 무능이 사법적 소추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무능했다고 하는 프레임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그 박 대통령도 이제 좋은 정책이라서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예. 근데 대통령은 본인이 펴는 정책이 뭔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고의가 없다고 봐줘도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으니까 이게 과실 정도지 과실. 이게 단순한 무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은 그리고 그냥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잖아요. 형사적으로. 근데 예. 거기 과실로 처벌하는 범죄는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여쭤볼게요. 예. 거론된 모든 범죄는 과실은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